문제적 뉴스를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새로 고침 대한민국. 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노영희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 국회 특수활동비 실태, 물론 세 발의 비지만 잠깐 지금 짚어봤는데요. 그 실태에 대해서는 박근용 위원하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뭐 더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특활비를 없애는 게 좋지 않을까요? 확 없애버리는 게 제일 화끈한 거죠. 깨끗하고. 근데 이제 뭐 그래도 국회에서 또 특별하게 필요한 영역이 있으니까 이런 걸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은 우리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길 때 네. 고양이가 생선을 잘 보관해서 꼭 필요한 데 사용해 달라라고 맡기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바보지도 아닌 거예요. 이게 제대로 그러니까요. 이게 네. 제대로 안 됐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도 계속 그런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예. 이게 사실은 이제 문제 아닌가 싶어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는데 보관을 하는 게 아니라 먹었으면 그러니까 그 생선을 뺏어야 되는 거죠. 원래 그게 횡령인데. 0797님이 문자, 그 비슷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공금 횡령한 절도범이 국정감사하고 입법 활동한 거네요. 너무 센 문자인가요? 근데 아주 적나라 문자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다 저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오창익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일단 뭐 참여연대가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맙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 이게 정보공개 청구로도 안 나와가지고 소송해가지고. 오래 걸렸어요. 예. 네. 근데 3년간 240억인데 연간 80억 원. 이게 전부인지는 모르겠다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보다 정밀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일단 국회에서 특수활동비가 그동안 얼마나 어느 곳에 쓰여졌냐에 대해서 국회가 아닌 객관적인 기구에서 검증해서 네. 실태를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절차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참여연대에서 지금 분석한 정도에 더 들어가서 네네. 정밀 분석을 좀 감사 수준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네네. 국회가 문을 열어줄까요? 그런 문을? 안 열어줄 것 같은데. 안 열어주다가 대통령도 탄핵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네. 이건 뭐 분명한 국민적 요구라고 생각하고요. 국회가 당연히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뭐 여태까지는 그랬다 치더라도 앞으로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실태 조사가 명확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법일 텐데요. 해법은 뭐 노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아예 없애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비밀리에 뭐 할 일이 있는가? 비밀리에 정말 글쎄, 뭐, 무슨 공작원을 만날 것도 아니고. 잠깐만요. 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그 인터뷰를 마무리해서 박근용 위원은 또 이제 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약간 그 미적지근한 그 반응이라고 이제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홍영표 원내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특수활동비를 완전히 없애는 건 좀 그렇고 근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공개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멘트를 했는데 그럼 그건 특수활동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여태까지 아무 말 안 하고 잘 나눠 먹었잖아요, 이분들이. 그다음에 여당 원내대표, 다수당의 원내대표라는 자리가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이를테면 고위공직자들 국회에서 일하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측근들 얼마든지 뭐 고위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요. 원내대표를 하는 1년 동안 제한되긴 하겠지만 그다음에 특수활동비를 여야가 원내단체, 교섭단체들이 나눠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배분권을 갖는 거예요.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뭐 국회 관리에 따라서 상임위원장 얼마 먹고 누군 얼마 먹고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나눠 먹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혁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분노하고 전혀 동떨어진 엉뚱한 답이라고 내놓는 건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실태조사도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안 해야 되고 대안 어떻게 할 건가도 국회가 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오늘은 거의 이제 두 갈식으로 결론은 이미 나와 버렸습니다. 특수활동비라고는 항목 자체를 없애버려야 된다가 됐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더 그 질질 끌면서 이야기를 진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비이기 때문에 영수증 증빙을 안 하잖아요. 어디에 썼는지 본인 말고는 모르잖아요. 그럼 그래서 궁금해요. 어디다 썼는지, 어디에 썼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걸 모르세요. 저 아는데. 그래요? 잠깐만요. 잠깐만. 여기서도. 아니, 배지를. 이러면 또 제가 안 되는데. 왜냐면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그러니까 한번 그 지혜를 빌려달라고 지금 제가 그 호소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어디에 썼을까요 도대체? 그 돈을.
우리 문자 참여를 좀 해주시죠.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우물정 0951로 여러분들의 방송 수사대가 되겠네요. 네티즌 수사대가 아니라 애청자 수사대. 그죠? 어디에 그렇죠. 썼을까요? 그 돈을. 그죠? 노영희 변호사님 아신다고 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예요. 그 2015년 성완종 리스트 수사받을 때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가 생활비. 내가 2008년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에 특활비를 받아서 4천만에서 5천만 원 정도 중에서 상당 부분을 생활비로 부인에게 갖다 줬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특활비라는 거잖아요. 공개할 수 없는 남의 집 생활비. 유학비도 있었어요. 유학비. 그러니까요. 저는 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이를테면 뭐 원내 교섭단체 원내대표다. 네. 그래서 정책을 듣기 위해서 또 이해 당사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뭐 간담회를 했다. 밥을 먹는다. 이런 건 100% 영수증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 이해 당사자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뭐 조종을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국회라는 곳이 기본적으로 갑의 입장이고 행정부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대접을 받는 입장이지 대접을 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그 우리가 흔히 상상할 수 있는 의정 활동에 드는 비용은 전부 다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활동비나 의정 지원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노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 갖다 줬더니 부인이 내내 모았대더라. 저축했잖아요, 저축. 1억 2천. 세상에.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아까 박희태 그 전 국회의장이 해외 나가면서 한 번에 7천 몇백만 원. 그렇죠. 한 번은 6천 몇백만 원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비행기 표 이런 거 다 빼고 어디에 썼을까요, 그거를? 저는 그것도 궁금한 거죠. 그 다음에 박근영 위원이 얘기했는데 뭐 독일로 무슨 뭐 그 하천 뭐 그거 하러 간다고 했는데 뭐 몇백만 원? 참. 해외 송금해 드렸나 부인에게?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행 경비는 따로 하고 또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쎄요. 뭐 면세점에 좀 들리시도록 배려했나? 1472님이 개인 비자금 또는 유흥비로 썼을 겁니다라는 지금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근데 여기서 전 궁금한 게 오창익 국장님은 경찰 개혁 위원이시잖아요. 그만뒀습니다. 아니 제가 그만둔 게 아니라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6월 중순으로 끝났습니다. 경찰 개혁위원 활동이 종료가 됐네요. 사실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경찰이나 정보기관 사람들이 뭐 정보원한테 국정원 특활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정보원한테 정보 받고 대신 어떤 그러니까 수고료 이런 걸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특수활동비 아닌가? 그렇죠. 근데 뭔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사실 밝히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거나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를테면 뭐 마약 거래한 사람을 접근할 때 보통은 뭐 함정 수사를 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데 마약이나 성매매 같은 경우에 그런 수사 기법도 써요. 왜냐하면 그 공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마약 때문에 국가 전체나 국민들이 잘못될 가능성을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특수한 어떤 활동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만약에 그 함정 수사든 뭐든 그런 것도 결국 수사비잖아요. 수사비를 내가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밝히면 되죠. 왜 그것을 못 밝히냐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 그 중에는 뭐 혹시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사비 해갖고 이제 그 주는 그거는 이 수사비를 어디에 썼습니다라고 다 내역을 공개하잖아요. 공개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신원을 밝히면 안 되는 예를 들어서 비밀 정보원이나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좋은 의미의 공작 있지 않습니까? 정보기관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내역을 다 밝히면 혹시라도 이게 만약에 새 나가면 안 되니까. 이럴 때 쓰라고 하는 게 특수활동비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들의 논리인데 아니 그렇게 정당하게 쓸 수 있는 곳이라면 뭐 이니셜 처리해서 내지는 이니셜 처리 안 해도 어떠한 방식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돈이 들어가서 썼습니다라고 밝히면 되죠. 그거를 A부터 Z까지 하나부터 L까지 다 밝히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대강이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런 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라는 걸 알려주면 되는 건데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논리를 가지고 아예 아무것도 못 말해주겠다 이러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럼 노영희 변호사님이 상당히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찌 본다면 국회만이 아니라 그렇죠. 모든 곳이 다 그래요. 모든 곳에 특수활동비가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찰 개혁위원회 했는데 그거 말고 다른 뭐 부처의 개혁위원회 얘기를 들었는데
회의에 참가하면 회의 참가비를 줍니다. 뭐, 거마비. 네. 네. 뭐 회의 수당 뭐 이런 걸 주는데 이게 사실은 뭐 정권 바뀌고 바로 개혁위원회들을 하거나 그러면 예산이 미리 잡힌 것도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뭐 액수가 정해진 거잖아요. 근데 뭐 고명하신 분들 모시니까 이제 그 액수로는 좀 적었나 봐요. 어느 부처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대요. 이게 너무 적은 액수 아니냐. 나를 뭘로 보고. 그렇죠. 우리를 뭘로 보고. 그래서 그 다음 회의부터 이제 그 회의 참가비 수당이 더블로 나갔는데 그 더블로 나간 돈 나머지 자녀액이 특수활동비였대요. 특수활동비를 굉장히 자유롭게 쓰는 부처 얘기인데 그래서 쑥 나가다가 이제 나중에 문제가 돼서 다시 환원됐다는 얘기를 최근에 제가 유력한 소식통, 복수의 소식통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좀 입맛이 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뭐 노회찬 의원은 지금 와서 뭐 특수활동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지만 자기도 사실 받았던 거잖아요. 빳빳한 현찰로 받았던 거고. 우리가 아는 국회의원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중에 보면 정말 뭐랄까 선공후사하는 것 같은 캐릭터를 가진 국회의원들도 많은데 또 공무원들 중에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하여튼 유력한 사람들은 죄다 특수활동비에서 자유롭지 않았다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그게 이상한 게 사실 그 각 부처마다 회의 같은 것도 하고 위원회도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들을 모시고 그분들에게 와서 이제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얘기합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분들에게 뭐 보통 한 번 가면 20만 원 정도씩 주거든요. 그 정도죠. 그렇게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게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모여서 회의도 하고 회의록도 남기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숨어서 줘야 될 사람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규정보다 더 줘야 되니까. 아니 규정보다 더 달라고 하는 그분 되게 특수한 분이지만. 그렇죠. 분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냥 그 정도면 다 오케이 하고서 사실은 와서 다 얘기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정부에 가서 자문하는 건 기본적으로 시민의 창모와 비슷해서 자기가 전문성이 있더라도 기업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좀 싸죠. 나에게 회의비 더 달라고 하는 분은 특수한 분이 아니고 특이한 분이에요. 그렇죠. 아무튼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몇 가지 문자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2705님. 특수활동비를 어디에다 사용했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국민들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 맞는 말씀 같은데. 그다음에 4534님 정말 기가 차네요. 선거 때면 국민을 섬기겠다고 온갖 가머니설을 남발하더니 국민의 혈세를 용돈처럼 쓰다니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오드아이님 정말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의원직 박탈해야죠. 국민을 위해 일을 하라고 준 건데 라고 보내주셨고 2500님 정당한 특수활동비로 사용하게 선카드 사용 후 지급으로 바꾸면 좋을 듯. 그럼 좀 투명해지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오 프론티어님,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도둑들이 많은 거란 말이 떠오르네요. 라는 문자를 주셨는데요. 지금 들어오고 있는 문자 가운데 고상한 표현을 쓴 것만 골라서 전해드린 겁니다. 적나라한 문자는 저희들의 그 색다른 시선의 방송 품격을 위해서 가급적 자제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거기가 더 근접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흥비 이런 이야기가 계속 지금. 그다음에 또 공통된 그 단어가 부인의 속어. 그 단어가 지금 문자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만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특수활동비가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언제 생겼어요? 이게 1994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면? 이게 생긴 이래로 지금 25년 만에 처음으로 내역이 공개된 건데. 그렇죠. 그 내역을 지금 참여연대에서 이제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여기 상당 부분이 농협 이러면서 딱 들어가고 끝났는데 이게 바로 농협으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가? 월급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주어야 되는 뭐 분들에 대한 월급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월급상 명목으로 돈을 줬어요. 그러면 월급이라고 하는 거는 정당한 일을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돈인데 그게 왜 특수활동비에서 지급되어져야 되는 것이냐. 만약에 그게 특수활동비에서 지급되어져야만 되는 돈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한 그 일은 정당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가 있어서 저는 이번에 그 참여연대가 밝힌 것이 사실은 제대로 밝혀진 것도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국회의원들이 좀 해명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 돈이 어떻게 누구에게 얼마가 갔는가만 나왔지 어떻게 썼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참여연대도 모르고.
본인만 하는 거죠. 전 쓴 사람들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아무런 무슨 뭐랄까 저함이나 감수성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알아서 쓰라는 용돈을 준 거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돈도 생기는구나 해서 그냥 관례적으로 받았던 거고 돈 싫다는 사람은 어디 있어? 뭐 사실 나는 돈 필요한 데가 많잖아. 이렇게 써버렸기 때문에 정말 제각각인 거죠. 어떤 사람은 뭐 급여를 줬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홍준표 씨가 그랬던 것처럼 집에 갖다 줬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수증 끊어서 쓰기 좀 민망한 데 가서 현찰로 결제를 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거기가 어딘지는 안 여쭤보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그냥 추정만 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국가가 그래도 세계에서 좀 경제력으로도 한 10번째 되고 동아시아의 평화 뭐 이런 걸 좀 견인해야 되고 인권 아시아 전체를 좀 끌고 가야 되고 이런 책무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그런데 이렇게 후진국형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걱정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걱정해 줘야 되는데 이런 상황 참 안타깝습니다. 네, 2500님은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월별로 당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합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8672님, 국민 세금 갉아먹는 것 자체가 그들이 생각하는 특수활동 아닐까요? 라는 문자를 주셨습니다. 6770님, 정말 대단한 집단이네요. 근로자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면서 그 근로자들이 낸 세금으로 호의호식하다니. 이렇게 또 질타해 주시는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특수활동비는 뭐 내역을 전혀 공개 안 해도 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감사원 그 규칙이나 이런 쪽에 보게 되면요. 전혀 공개 안 해도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아주 중요한 경우는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 어떤 식으로 어디에다 썼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고 이제 그게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제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방식으로 원래 만들어져 있는 건데 이게 사실은 본말이 전도돼서 마치 절대 밝히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가 지금 되어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특수활동비를 쓰는 그런 부처 간의 그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 여기서 한 해의 정부 예산은 국회가 감사를 하잖아요. 그럼요. 그럼 국회의 어떤 국회 예산은 어디서 감사하나요? 국회가 하죠. 그게 지금 문제 아닙니까? 감사원이 감사도 못하죠, 국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원이 다른 행정부처에 대해서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고요. 또 하나 의문은 감사원의 특수활동비는 어떨까도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국민들이 어디 기댈 데가 없는 거죠. 어제 뉴스에 나온 게 그거 아닙니까?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감사원이 4번째 감사 결과를 내놨다. 4대강이라 4번 한 건가? 뭐 이렇게 묻고 싶은 정도인데 그러니까 감사원도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스웨덴에서 시작된 옴부즈만이라는 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중 3중의 감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느냐예요. 그러니까 국회도 감사 기능이 있죠. 국회에도 뭐 윤리를 확보하는 기능도 있고 투명하게 하는 기능도 있는데 작동이 안 되고 그게 국회의장이나 원내 교섭단체 또는 원내 대표들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는 문제고 이 국회 보직들이 보통 나눠 먹는 거 아닙니까? 사무총장은 뭐 국회의장이 먹고 도서관은 뭐 2번째 원내 교섭단체가 먹고 이런 식의 이상한 관례, 나눠먹는 관례가 그 국회의 질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2중 3중의 안전장치, 감사장치를 어떻게 만들 건가. 이게 특수활동비를 넘어서 또 우리 사회가 갖는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이제 그 2007년 이후에 연간 8천억 원대가 사실은 그 특수활동비로 나갔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정부 부처 다 합쳐가지고죠. 이게 2016년도까지 10년간 8조 5,630억 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2017년, 2018년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지금까지 거의 한 10조 정도로 이제 사실은 특수활동비를 쓴 건데 여기에 원래 그 감사원 지침에 보면 영수증을 내라 그리고 사유를 내놔라 일자, 목적, 금액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게끔 해라. 현금도 가급적 쓰지 말아라.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칙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딱 한 줄짜리 아까 말한 예외 조항이 있는데 이게 바로 수사와 정보 수집 등 사용자를 밝히면 현저히 지장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생략이다. 이거였거든요. 이 한 줄 가지고 지금 이 10조가 넘는 돈을 이 모든
모든 정부 부처의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쓴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게 중요한 건 국회 결산을 원래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돈을 썼으면 예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산을 잘 썼는지 알아야지 그 다음에 또 예산 책정을 하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 결산 다 국회에서. 근데 지금 국회가 그런 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 국회가 제대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또 벌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아까 이제 우리가 두갈식으로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항목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두 분이 의견 동의를 받습니다. 그러려면 다시 또 국회를 거쳐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노력이 없었던 거예요.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특수활동비 없애는 법은 발의한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노회찬 또 원내대표가 발의를 한다고 하죠. 통과되겠습니까? 글쎄 저는 이 프로그램이 그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네. 뭐 다음 주부터라도 원내대표들 한 명씩 불러가지고 네. 좀 앉혀서 이야기를 들으시죠.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요구하는데 당신이 하겠다는 일이 국민들을 모시고 섬기겠다는 건데 답을 달라고 하면 저는 그게 바로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요구 또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는 요구들이 국회에 전달될 때 국회도 자유롭지 않을 것 같아요. 촛불혁명을 겪고 난 다음에 국회라는 점을 국회의원들이 명심한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나갈 텐데 아무래도 이 개혁은 셀프 개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썩 믿음직하지는 못하다. 제도적인 안전장치도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노회찬 의원이 뭐 10명 국회의원 동의를 받으려고 했더니 못 받았다. 그래서 안 됐다 얘기하니까 하태경 의원이 나는 10명 이상 금방 받았는데 왜 노회찬 의원은 못 받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국회의원 숫자가 많고 적고의 그러니까 정의당 안에서만 받았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저는 이것도 정말 코미디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만약에 현재 지금 국회의원들이 서로 동의해 주는 게 품앗이 동의예요. 품앗이 그렇죠. 동의. 맞아요. 그 의안 발의할 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10명 동의받는 거 저는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안 되는 이유는 하기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이 특수활동비만이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국민 상식으로는 납득될 수 없던 국회의원 특권을 둘러싼 논란이 여러 번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 그 순간에 개선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렇죠. 개선 안 된 경우가 부지기수거든요. 특수활동비는 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우리 오창익 국장님 아주 선의로 원내대표 한 분 한 분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약속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 인터뷰 경험에 기초해서 보자면 저는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당에서 이 화법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사료되어 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른 당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들려주면서 다른 당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신은 왜 딴소리를 하냐라고 압박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저는 제가 인권운동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불편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못 믿냐, 왜 불신하냐, 경찰, 검찰 뭐. 근데 기본적으로 민주사회는 불신에 기초한 사회인 것 같아요. 근데 청취자 여러분들께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회에 열심히 봉사하겠다.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국회 안 가거든요. 뭐 또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다른 데서 봉사할 때가 되게 많아요.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힘, 그 쓸 수 있는 권한 때문에 국회의 의원이란 자리가 매력적이지 그 일만으로 보면 3대 업종이고요. 별로 그렇게 그 매력적인 곳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민들이 국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불신하는 어떤 풍조랄까, 그러니까 못 믿겠다. 그러니까 좀 그거 말고 다른 안전장치, 그것도 못 믿겠으니까 2중, 3중의 안전장치, 또 국회에서 셀프 개혁하거나 셀프 감사하면 안 되니까 국회를 감사하는 건 외부에 좀 두자, 별도의 옴부즈만을. 이런 식의 요구들이 나와야 되고 그런 식의 요구가 있을 때 그나마 국회는 조금씩이라도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점이 사실은 우리가 논의 과정에서 나왔어요. 국회는 그러니까 개혁을 강제할 수 있는 어떤 수단과 제도와 기구가 없다라고 하는 현실을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들 스스로의 어떤 셀프 여기에 모든 걸 맡길 수밖에 없는데 그걸 거의 본 적이 없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린 MYJ 땡땡님이 문자를 보내주시기를. 그래서 국회의원 소환제 꼭 있어야 할 듯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청취자분의 의견은 참 좋은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300명을 다 소환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사태가 벌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요, 제가 2006년 10월 15일자 네. 세계일보 기사를 보고 있어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지금 12년 전의 얘기입니다. 네. 감사원 특수활동비 특감 곧 착수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원이 국정홍보처를 비롯해서 4개 정부 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에 대해서 네.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네. 현재 자료수집 활동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앞으로 곧 될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네. 12년 전에 네. 이거 됐다고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 전혀 없죠. 그러니까 네. 이 얘기는 항상 이번에 지금 나온 이것도 참여연대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지금 문제가 됩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알고 공분을 하지만 예. 이게 나중에 또 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맞아요. 저도 걱정되는 게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하고 새로운 이름의 뭐 희한한 항목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아까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이 1년에 어떤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8천억이라고 했잖아요. 네. 거기서 국회에 가는 게 80억이거든요. 그렇죠. 1%예요, 1%. 따지고 보면 그러면 국회의 특수활동비만 얘기할 게 아니라 사실은 정부 나머지 그 9%는 정부 부처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거기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또 국정원하고 국방부는 이제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러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불필요한 어떤 정부 부처로 가는 특수활동비를 다 삭감을 하고 지금 그 법을 바꿔야 되는 게 국회니까. 그렇죠. 국회부터 먼저 깨끗해져야 그게 될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죠. 네. 저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쉬운 방법은 그 감사원 지침 그 예외 아까 한 줄이라 그랬잖아요. 그 예외를 없애면 되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그랬을 때 그 문제가 생기겠죠. 만약에 국정원에서 얘기하는 그런 문제를 차곡차곡 쌓아 모아가지고 그것만 해당되는 다른 예외를 만드는 아니 정말로 문제가 있는지는 말이 안 되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때 뭐라 그랬어요. 국정원으로부터 10만 달러 받으면서 나 그거 나라 위해서 뭔가 북한하고 뭔가 하는 거에 쓴 것처럼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생각나시죠? 네네네. 그 돈도 사실 국정원 특활비잖아요. 네, 맞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 아니 그러니까 저는 노 변호사님 말씀에 찬성하고 그분들이 하도 문제가 있다니까 한번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들을 모아서 다시 연구해보자. 거꾸로 가자.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의기투합이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뭐 그 이론의 여지가 없이 확실하게 의견 통일을 받습니다. 국회만 움직이면 되는데, 그죠? 국회 움직이지 스튜디오에서는 완전히 합의를 봤는데 이 목소리가 국회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요렇게 점점점 남겨놓고 오늘 새로 고침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오창희 인권연대 사무국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겸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